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로보택시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지속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돈 벌 시간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이 되면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도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주 FOMC 회의가 있었고 회의 결과는 다소 매파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6월 달엔 금리가 동결이 되었고요. 점도표가 공개가 되었는데 올해 2025년 연말 금리 예상을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7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기존의 위원들이 4명이었는데 7명까지 늘어나면서 다소 결과가 매파적으로 나왔다라는 의견이에요. 19명 가운데 2명은 한 차례 인하,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2차례에서 3차례 이상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요.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동결과 인하로 양분된 모습입니다. 연내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 간에도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 투수가 있었으니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금 4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은 그렇게 크게 둔화되진 않고 있어요. 실업률도 4%대 초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무적인 점이 CPI라든지 PPI라든지 PCE 지수라든지 물가 지표가 최근 관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물가 상승세가 거의 2%대로 안정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고용 침장이 침체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충격적이게도 이르면 다음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 위원들 19명 있다라고 했죠. 이 위원회가 동의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월러 연준 이사는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실제로 금리 인하 확률은 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7월 30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자, 아직까지 금리 인하 확률은 1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 대비 거의 6% 정도 오르긴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요. 자, 아직까지 시장은 올해 첫 금리 인하를 9월달로 보고 있어요. 9월달 인하 확률은 어제 대비 그래도 5%포인트 정도 올라간 71%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연준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월러 연준 이사 역시 강력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 자리를 노리는 것일까요? 아무튼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연준의 2인자가 이런 말을 했으면 오늘 나스닥 주가가 오를 법도 했는데 나스닥 주가는 0.5% 하락한 19,400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재는 관세나 금리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전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가뜩이나 이렇게 전고점에 다다른 미국 증시 상황에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확전이 될 거냐 아니냐 그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는 이란에게 2주 정도의 시간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주 안에 핵 개발을 포기한다라든지 트럼프가 수용할 만한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워낙 자주 말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에는 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트럼프가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을 좀 더 완만하고 길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LA 지역에서 번진 폭동이 미국 전역으로 반 트럼프 운동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쯤에 BBB 액트 때문에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분쟁이 있었고 원래 내부에 적이 있더라도 외부에 새로운 적이 생기면은 내부에 적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동맹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LA 지역 폭동이 번지자 트럼프와 머스크가 다시 한번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지금 미국 내 전역으로 이러한 반 트럼프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어느 정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러한 분쟁을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쟁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향후 3, 4년 안에 확실하게 성장할 종목을 선택해서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노려서 주식을 모으고요. 수익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역시나 테슬라를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0.03% 상승을 322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시장 상황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6월 22일을 로보택시 런칭일로 확정을 했어요. 자, 많은 테슬라 관련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소요 메리 님도 초대장을 받았고, 데이브 린 님도 초대장을 받았고요. 심지어 야만이라는 분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밸류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신 분인데, 초기 테슬라미였어요. 원조 테슬라미자 굉장히 테슬라에 불리시한 분이셨는데 약 3년 전에 돌변하면서 소위 택가로 흑화를 하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의 FSD가 불안정하고 로보택시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악담을 내놓으셨는데 이런 분마저 지금 로보택시 론칭 행사에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오늘 주가가 더 올랐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블룸버그가 예상했던 6월 12일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6월 달에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예언을 해왔습니다. 미국 민주당 텍사스주 의원들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를 연기해야 된다라면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갖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6월 22일로 예정된 출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대중의 안전과 테슬라 운영에 대한 신뢰 구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 편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다라는 것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자 저번 미국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정확하게 맞췄던 이 폴레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에서도 테슬라가 6월 달에 로보택시 출시할 확률을 14%로 낮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35%까지 올라갔다가 14%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자, 이 포스팅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Money making opportunity. 돈 벌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대중들과 역행해서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러한 기회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6월 달에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확률이 낮아지자 테슬라는 과감하게 여러 테슬라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오스틴 로봇 택시 공식 출시 행사에 초대장을 이렇게 날렸고요. 더 강력한 포스팅이 하나 올라왔으니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어로 된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ON이라는 분께서 여기 엄마가 있죠. 왠지 자식도 많고 풍족한 부잣집인 것 같습니다. 자, 자식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우리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자,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기를 너희들 아빠가 로보택시 런칭 일주일을 앞두고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아서란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포스팅에 일론 머스크가 forked vs라는 표현을 남겼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a fork in the roa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가 텍사스 근처에는 이렇게 조형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길로 가다가 길이 갈라집니다. 길이 갈라지면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한쪽을 선택을 해서 나아가야만 하겠죠. 자, 인류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인류의 문명은 발전할 거고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인류의 문명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를 일론 머스크는 함축적으로 forked라는 표현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즉, 당연히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를 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쪽에 서게 되면 굉장히 큰 이 돈 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올바른 길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로보택시 출시 행사가 바로 거대한 갈림길, 그 깔때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트 필터라고 볼 수 있겠죠. 택가로 돌아선 야만과 같은 분들은 거대한 수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거고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한 분만이, 소수의 한 분만이 투자에 성공을 하며 거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깔때기에 걸러지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역시 길고 긴 기다림의 돌파예요. 테슬라의 그간 15년간의 차트를 보더라도 깔때기가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대량 양산과 전기차 수익성 향상이라는 이 거대한 갈림길에서 깔때기에 걸러진 사람들은 이 거대한 수익을 누릴 수 없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fork in the road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자, 이 전까지 테슬라는 하드웨어 기반의 회사였어요. 전기차 기반의 회사였는데, 자,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로 바뀌게 되는 이 fork in the road 상황에 접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깔때기에 걸러지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때 당시 수익이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익이었습니다. 그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로보택시가 되면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자동차의 수익성이 5배는 향상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주가도 5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깔때기에 걸러지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겠는데, 초기 제약은 좀 아쉬운 편이에요. 여기 보면 로보택시 Early Access Rules 라는 게 있는데, 로보택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잠자는 시간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신의 신용카드를 로보택시 앱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드백과 레이팅이 실시간으로 평가가 되어질 거고요. 이거는 고객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점수를 주는 것이죠. 또한 고객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래야지 인터넷상에 바이럴이 되면서 로보택시가 유명해지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존중해 달라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두 가지 제약이 가장 크게 아쉬워요.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도 일찍 얘기를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초기에는 지오펜스가 있습니다. 이는 웨이모와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웨이모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거예요. 하지만 공항에 갈 수 없다라는 건 좀 아쉬운 점이고요. Invite Only Access, 이 말은 초기에는 일단 초대된 분들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금방 사라질 제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 애널리스트로 가장 유명한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황금기가 이번 일요일 오스틴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AI 가치만 해도 1조 달러라고 해요. 현재 테슬라 330불대에서 1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AI의 가치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어쨌든 초기 오스틴에서 20대의 모델 Y로 시작을 하지만 내년에 미국 25개 도시로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말에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대 요인도 하나 더 있다라고 했죠. 바로 저가형 모델의 깜짝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 저가형 모델이 지금 프리몬트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모양이 보면 좀 작습니다. 확실히 모델 Y보다는 훨씬 더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실제로 이 저가형 모델과 기존 모델 Y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작은 모습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전장이라고 하죠. 이 길이가 달라요. 훨씬 더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장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모델이 충분히 6월 말에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6월 28일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는 이제 신규로 출하된 새로운 모델 Y가 고객의 직배 정도 시작이 되고 신규 저가형 차량마저 나오게 되면 6월 말은 정말 풍족한 호재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포크를 찍었고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이런 일론 머스크를 믿고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를 믿고 계속해서 행복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